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내 계좌는 20% 오릅니다. 반대로 10% 떨어지면 20% 떨어집니다. 이르면 올해 5월 이 상품이 한국 증시에 처음 등장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상품 아닌가?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뉴스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이 상품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분하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는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 상품입니다. 지수나 종목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 자산이 1% 오르면 2% 오릅니다. 반대로 1% 떨어지면 2% 떨어집니다.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같은 지수 상품에 한해서만 레버리지 ETF가 허용됐습니다. 개별 종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별 종목에도 레버리지 ETF가 허용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 하루 거래량도 국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가 충분히 많은 초대형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르면 2026년 5월 금융당국이 이달 중 세부 규정을 공개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상품 설계를 마치면 이르면 5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존재해 왔습니다. 테슬라 200 ETF, 엔비디아 200 ETF, 애플 200 ETF, 미국 증시에는 이런 상품들이 이미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입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굳이 해외 상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 시장에서 흡수하겠다. 이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변화가 레버리지 ETF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 중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액티브 ETF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액티브 ETF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완전 액티브 ETF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종목을 고르고 자유롭게 운용합니다. 일반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두 구간으로 나누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프리미엄 리그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로만 지수를 만들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합니다. 기존의 코스닥 150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지수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초입니다. 이처럼 레버리지 ETF, 완전 액티브 ETF, 코스닥 프리미엄 ETF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들이 왜 한꺼번에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이 뉴스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먼저 한 가지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381조 3,300억 원입니다. 이 숫자 연초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연초에는 297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ETF는 일부 투자자들이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기금과 기관들도 ETF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명합니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가 한국 금융시장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ETF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이번 정책이 위험한 상품을 늘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실 자금 유턴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서학개미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 미국 ETF, 홍콩 상장 레버리지 ETF, 한국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에서 이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없어서 못 쓰는 상품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허용하자. 그래서 자금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게 하자. 이것이 이번 정책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허용됩니다. 이미 홍콩 증시에서 수요가 입증된 종목들입니다.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량도 충분합니다. 제도를 안착시킨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2배로 추종하고 싶다면 이제 해외 ETF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 가격 변동이 2배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복리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경우 수익률이 기초자산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 구조상의 특성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모든 종목을 허용하지 않고 초대형주 두 종목에서 시작하기로 한 이유도 이런 위험을 천천히 관리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펀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접근하기 쉬운 상품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 흐름에서 가장 진화된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전 액티브 ETF는 전통 펀드의 영역까지 ETF로 흡수하는 변화입니다.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ETF는 코스닥 시장 자체를 재편하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뉴스의 진짜 무게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ETF 중심으로 본격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이르면 5월 출시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핵심은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허용, 완전 액티브 ETF의 도입,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의 출범, 이 세 가지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 금융시장을 더 빠르고 더 다양하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해외로 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새로운 상품은 언제나 기회와 위험을 함께 가져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일수록 차분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국내 ETF 순자산이 연초 대비 약 30% 늘어 381조 원에 달하는 시대, 이 숫자는 이미 한국 투자자들이 ETF라는 도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그 흐름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발맞추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ETF가 개별 주식보다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흐름과 이어진 또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